네, 자 심재현 기자 휴가를 앞두고 뭔가 이 휴가 시즌을 맞는 투자자 여러분들을 아주 시원하게 해줄 내용을 준비해 온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제가 아무래도 휴가를 일본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환율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포기하고 대신 투자 전략으로 한번 승화시켜보자 준비했습니다. 워낙 엔화가 비싸져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시원한 여름을 휴가를 보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엔고 시대에 뭐 어떤 걸 재테크를 해야 되냐?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와, 방금 급조한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은 원래 실제로 그랬나요? 원래 준비를 실제로? 예, 일본을 가본 적이 없어서 제가 생활 가보려고 속에서 했는데 생활 속에서 얻어낸 아이디어 이런 게 상당히 큰 좀 수익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엔고 수혜주 네. 7월 들어서 엔고 현상이 실제로 뚜렷한가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엔고 현상이 상당히 뚜렷한데요. 지금 그 3월 대지진 이후로 이렇게 엔고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네. 3월 그 대지진 직후에 그랬고요. 지금 7월 들어서 또 그러고 있는데 엔달러 환율이 지금 80엔대가 지금 깨진 상황입니다. 깨졌어요? 예. 지금 이렇게 깨졌는데 이런 엔고 현상은 이미 한 3개월 전부터 좀 조짐이 보였습니다. 방금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했는데 외환 시장에 있어서 큰 손을 말하는 거죠. 큰 손 개인 투자자를 말하는데 이 와타나베 부인으로 말하는 그 투기적 수요가 3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4월쯤부터 이미 그 기미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월부터 엔화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늘려왔던 것인데요. 대지진 당시보다 순매수 포지션이 5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동안 엔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라는데 그 개인 투자자들이 외환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이 베팅을 해왔다. 그래서 그 엔화가 오를 조짐이 이미 3개월 전부터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 궁금한 게 이번에 그 태풍도 일본을 또 지나가고 예,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면 엔화가 조금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히려 지금 원엔 환율을 보니까 그렇죠. 100엔당 1,341원 다시 또 급등을 해버렸네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본 정부의 개입은 어떻고 우리나라 그 재계 반응 상당히 좀 이렇게 이것도 심각할 텐데. 네. 자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면 수출주가 조금 약간 부담이 있죠. 예, 부담이 있죠. 그래서 현재 지금 도요타라든지 이런 일본 수출 기업들이 대부분 일본 정부의 외환 시장에 개입해달라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생산이 정상화될 만하니까 그렇죠. 엔고 때문에 또 타격을 입는군요. 타격을 입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도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엔고를 저지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일단은 외환 증거금, FX 거래 마진 거래를 규제하고 이것까지 통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시장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엔고를 저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앙은행에서 엔화를 막 풀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지 않을까. 엔고를 막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다. 자, 엔고 현상이 심각하게 꽤 오래 갈 것 같다는 얘기인데 왜 그런가요? 엔화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안전 통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아직도 좀 불안하다 이렇게 좀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본이 대지진 참사에서 좀 벗어나면서 안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융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3월에 엔고 현상이 나타났을 때를 먼저 보면은 대지진 때문이었습니다. 대지진 때문에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해외 일본 교포들이 자국으로 자금을 송환한다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자금을 회수하면서 엔고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83엔대였던 엔달러 환율이 4일 만에 대지진 4일 만에 78엔대까지 급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엔고가 나타난 거죠. 결국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을 강력하게 했는데요. 이때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이 지원에 나서면서 3월 말이 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85원대까지 다시 올라가면서 엔고가 저지가 됐었습니다. 안정을 되찾았었는데 이번에 엔고 현상은 좀 다릅니다. 대지진 같은 돌발 현상 때문이 아니라 송금 같은 문제가 아니죠. 해외 교포들의 송금 같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조금 전에
유 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 그리스 등 유럽 재정 문제, 재정 위기가 불거지고 또 미국도 역시 경제 회복이 좀 둔화되면서 유로화와 달러화 가치가 하락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이라고 불리는 엔고가 역시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통화 가치는 상대적인 비교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엔화가 가만히 지 혼자 고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 비교가 되는 유로,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예.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가 오르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유럽 재정 위기가 좀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진정되는 분위기는 하지만은 네. 아직도 여전히 국제 공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것이 또 그 엔화 그 상승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그런 그 3월달 같은 국제 공조에도 좀 어려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엔화가 당분간은 계속 그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그 마찬가지로 유로화와 달러도 이제 약세를 대단합니다. 보일 것이고요. 연말까지 지금 달러당 75엔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78.7엔 예, 지금 78엔대인데 이렇게 하는데 예. 75엔까지 예, 그렇습니다. 네, 전저점을 완전히 깬다 이런 얘기인데 예. 자 이제 중요한 건 과연 우리 경제와 산업 재계와 뭐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주식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좀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이렇게 간략하게 먼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 국내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과거 사례를 보면은 엔달러 환율이 1% 하락할 때, 그러니까 엔고가 그만큼 나타날 때 국내 전체 수출은 0.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업종별로는 그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 이쪽이 좀 강할 수 있고요. 네. 역시 하반기에도 이런 식으로 보면은 차화정이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원엔 환율 측면에서 보면은 원엔 환율이 1% 상승할 때 네. 그 일본인 입국자가 0.45%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여행객들이. 예, 그렇죠. 최근에는 또 한류 바람도 불고 대단하군요. 있고 원전 사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더 많이 오겠네요, 진짜. 저는 못 가지만 네. 일본에 있는 누군가는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우리 전망이 심 기자가 나오는 못 거죠. 가니까 상대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 있는 누군가가 일본에 있는 심 기자 예.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유통업이라든가 유통업이나 여행주들. 예, 여행주, 레저 그렇습니다. 산업 이런 쪽이 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런 그 엔고 시대, 이 엔화 가치 강세가 일시적이 아니라 정말 이 유럽 문제, 미국의 그 재정 문제, 예. 이 국가 채무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한동안 계속 된다고 본다면 예. 이 엔고가 쉽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엔고 수혜주 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몇 개 좀 골라주시죠. 엔고 뽑아주시죠. 수혜주 방금 말씀드린 업종별로 하면은 자동차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네. 자동차 중에서는 이제 물론 대표주죠. 현대차 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 무엇보다도 미국 시장 같은 데에서 도요타, 닛산, 혼다 이런 일본 업체들과 지금 현대차 각축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도 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수혜가 있을 수 있다고 현대차. 보이고요. 예. 삼성전자도 지금 오늘 IT주 굉장히 좀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IT주 하반기 전망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 엘피다 일본 업체죠. 엘피다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점할 수 수혜를 있다. 벌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유통주 하면은 롯데쇼핑이라든가 호텔신라, 면세점 갖고 있는 이런 유통주가 일본인 관광객 입국에 따라서 좀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카지노 호텔신라. 업체인데요. 카지노 업체인데 GKL 그레이트 카지노 코리아래죠. 예, 그렇죠. 네. 예. 일본인 방문자 비중이 절반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GKL. 예. 휴가철 맞아가지고 일본인 방문객이 또 폭증을 하게 되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또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화장품 하면은 뭐 일본이 워낙 뭐 SK2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요즘에 어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미샤. 예, 화장품 업체 미샤로 알려진 에이블 CNC 역시 엔고 현상에 따라서 일본 법인 수익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지표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원엔 있지 않습니까? 원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 보면 우리나라 수기업들의 그 대외 경쟁력을, 네. 가격 경쟁력을 나타내는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인데 예. 이 100엔당 원화 환율이 뭐 1,300원대를 깨지 않으면 예. 우리 증시나 뭐 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는 그걸 계속 보면서 자, 이게 깨지면은 상당히 좀 시장이 안 좋을 것 같고 이게 안 깨지고 잘 지키면 특히 이제 그 수기업들 중심으로 근데 물론 이제 양극화는 점점 심해질 텐데 네, 하여튼 뭐 그런 수기업들의 어떤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실하게 나갈 수 있다. 지금 벌써 1,340원까지 뛰었네요. 네. 자, 수혜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현대차,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역시 애플한테는 많이 밀리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네,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뭐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롯데쇼핑과 호텔신라, 일본인 관광객들, 네. 카지노 업체 GKL, 그다음에 미샤, AVCNC, 화장품 업체죠. 자, 일본은 못 가지만 우리 휴가를 다음 주에 가야 되는 심재현 기자가 앵고 시대의 어떤 유망주들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시고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